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2023년 1월 12일 대법원에서는 4인 대법관 재판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지만원 전 교수인가? 지만원 박사의 5.18 민주화 운동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고등법원에서 한 것을 대법원에서 상고했는데 기각했습니다. 이게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그렇게 중형이 내려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안이 시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지만원 박사와 저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논쟁도 벌인 적이 있고, 한때 그 정광훈 목사 교회에 지박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할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자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아닌 사람 얘기는 아주 그냥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좀 부닥쳤어요. 부닥치고 난 다음에 뭐 무슨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유튜브에다가 후배가 까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저보다 좀 지가 후배야. 그리고 자기가 육군사관학교 들어갔다고 하는데, 육군사관학교 1학년 때, 자기가 1학년 때, 저는 2학년인가 3학년이 돼가지고 육사에서 토론대에 가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청중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이 시비나 이런 거 좀 그쳤습니다만은, 아무튼 5.18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확신은, 그 집념은 알아줘야 해요. 아니, 지독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지만원에 대한 얘기를 관심을 가지고 이거저거 살펴보았더니, 우선 5.18에 관한 서류를 뭐 몇 개의 트럭에 해당되는 분야가 20만 장을 모아가지고 그걸 전부 자기가 리서치로 했어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옳든 그러든 여러분이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5.18 운동, 광주 5.18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도적 양심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조사해온 그 정열만큼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서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5.18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신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간 신문인데, 신문 자랑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해외에 있는 한글로 만든 신문 중에서 뉴욕에서 제가 만들었던 독립신문이 가장 많이 발행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제 신문이 갔으니까 대한민국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반정부 신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신문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력을 해서 뉴욕 그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에 그 세컨 클래스 포스테이지 퍼미트라고 2종 우편물 신가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보따리를 큰 걸 싸가지고 그 우체국에다 수십 개를 갖다 놓으면 우체국에 그것을 저녁에 항공으로 수송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LA에 딱 도착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특혜죠. 그래서 제 신문이 하여간 미국에 있는 그리고 카나다에 있는 교포사회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화제의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18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는 뉴욕에서 위대한 광주의 민주화 혁명이라고 막 연일 한 3주 동안, 거의 한 3, 4주 했을 거예요. 막 탑 뉴스로 그냥 잔뜩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모하는 사진, 진압군의 그 진압하는 장면, 뭐 그 사진을 역력하게 막 뒤에다 게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18에 대해서 귀국을 한 직후까지
5.18에 대해서 일점의 의혹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좀 지나다 보니까 5.18이 너무 일방적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만 치중을 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평가하는데 굉장히 냉소적이거나 아니면 비협조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4.19 당시에 데모했던 사람인데 경무대 앞에서 데모했던 사람입니다. 제 옆에 있는 고순재라는 서울미대 1학년 학생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여학생이 탁 뿌리치고 들어온 게 그 고순재예요. 만약에 고순재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제가 총을 맞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수유리 4.19 묘지에 가면 그 고순재 그 묘지에 가서 제가 생면무지한 사람이죠. 그래서 순재 씨, 저 왔어요 하고 내가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광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 왜 일반 사람들이 광주 전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광주를 평가하는데 좀 인색한가? 좀 이상해요. 저도 전라도 순천 출신인데 원래 제가 태생은 여수입니다. 여수 바닷가에 있는 조그마한 섬, 경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끝나고 5학년부터 순천으로 이사를 해서 순천 남초등학교, 남국민학교 5, 6학년, 순중, 순고. 그래서 8년 동안을 순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적, 학적, 바탕에 사실은 순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문원의 문서를 제가 꾸준히 살펴보았어요.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하여간 엄청나게 조사를 했는데 특히 그 골상학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하는데 그 막 앞에서 추락해서 막 쓰고 막 아우성 쳤던 사람 얼굴, 인상 그것을 골상학으로 봐서 요 광대뼈 나온 거 하는 것이 지금 북한에 있는 상장 누구다 이렇게 딱딱 맞히는 거야. 보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엉터리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튼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그런 것을 주장한 걸 보고 그래도 헛된 일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양반의 그 집념 하나만큼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광주 문제에 대해서 광주 민주화 처벌법이 생겼죠. 5.18 그거 언제 생겼습니까? 1919년인가요? 2019년에 그 생겼어요. 그래서 광주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엄청난 중벌입니다, 이게. 이런 법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마 긴급조치 7호 위반에 그런 처벌이 내려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렇게 국민의 언론을 막는 정권의 조치는 결국 역사가 뒤집히기 마련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많은 장점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유신의 종말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난 것이 이 긴급조치 7호 같은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원훈 박사의 2년 징역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광주 민주화 운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좀 보십시오. 위원장의 송선태, 그리고 상임위원이죠. 상임위원 안종철, 그리고 이종협, 다 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나 행정대학원 수료, 그리고 이종협 이 양반은 우파 쪽에서 만든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을 하신 사람이요. 동국대학의 범죄학 박사. 그리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비상임위원 6명이죠. 6명이 쭉 가면
김희송 전남대학교 NGO학 박사, 전남대학 출신, 그 다음에 민병루 전남대학교 법학전문학교 교수, 그리고 서혜련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전남대학교 로스쿨 다니고, 그 다음에 오승용 역시 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6명 중에서 4명이 광주 전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위 보수파 쪽으로는 이동욱 조선일보 기자, 월간조선부 기자,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여러분이 활동 잘 알고 계시겠죠? 이동욱 조선일보 기자, 저 사람은 한때 저하고도 상당히 가까웠는데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를 하고 있을 때 그쪽에 와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못 됐어요.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요새는 좀 행동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아무튼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이 광주 민주화운동 조사위원회 구성은 이 자체로서 완전히 광주 전남에게 완전히 치중되어 있는 거야. 전국적인 균형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학적 배경과 출신 배경을 따져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건, 예를 들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데 거창 사람들만 잔뜩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뽑아야죠. 그리고 특히 이 광주의 유공자가 2009년에 4,062명, 2017년에는 4,377명, 한 315명 정도 늘었네요. 2018년에는 4,407명, 2019년에는 4,918명이에요. 자꾸 늘어요. 근데 이걸 느는 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광주시장이야. 이 유공자를 만드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보훈처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훈처장이. 근데 어떤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 권한이 광주시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거 불공정하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당합니다.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엿장수 마음대로 막 늘리는 거야. 이게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저 2019년까지 2020년 이후에는 없는데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유공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거기 이름 좀 빼고 싶다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된다면 그 구성되기 전에 아니면 구성 초기 단계에서 첫 번째 과업으로 광주의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본의 아니게 그냥 그 이름이 들어갔다, 나는 슬금이 좀 빠지겠다 하는 사람을 익명으로 받아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진다고 해서 막 그 사람 욕하거나 뭐 자시고 그럴 거 없이. 그리고 그 중에는 어물어물 하다가 그냥 정치인들도 그냥 언급결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광주의 소위 제2차 광주 사건, 광주 5.18 조사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된다면, 세월호는 6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한다면 우선은 구성의 지역적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지금 광주 전남 좀 호남 출신이기보다는, 그리고 정반대 영남 출신 하는 것도 좀 곤란해. 그래서 좀 경기도나 충청도나 아니면 뭐 서울 그 인적 배경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하면 더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야의 구성원도 저는 이런 것은 국회처럼 표를 정하기 위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눌 게 아니라 딱 5대 5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캠페인 중에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치게 올렸고, 그리고 심지어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까지. 그러니까 4.19와 3.1운동 정신으로까지 그 정치적 차원을 높이 올렸어요. 물론 그것 가지고 광주 사람들에게 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발언은 분명하게 광주를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것 때문에 이 보수 자유주의자 진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다시 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쪽의 프론트러너인 윤석열 후보가 그 광주 문제에 가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의 문제를 오늘 현재까지 광주의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전 국민적 토론의 광장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시 재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과연 전두환의 소위 진압군이 얼마나 잔인했느냐, 그것은 많이 드러났습니다만 그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문제는 과연 북한 커맨더나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이게 이제 심환원 박사의 주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확실한 검증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광주에 있는 고정간첩이나 아니면 그리고 극렬한 좌파나 토착적인 좌파나 아니면 김대중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하나의 그룹을 카르텔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과연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인데 지만원이가 얘기하는 거 그 대목입니다. 만약에 그 원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시비를 걸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속에 뭐 고정 간첩을 하든 어떠든 그 내실이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요새 뭐 어디 간첩 사건 난 것처럼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북한군이 들어왔다면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북한군이 몇백 명이 그냥 용맹무사하게 진군해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설령 들어갔다 가정하더라도. 그래서 당시에 뭐 한 50명 내외의 특별 커맨도 같은 사람들이 광주를 많이 진입을 했는데 다 대부분이 국군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2광주 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광주를 진심으로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민주화 운동으로 기억되는데 흠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광주 문제, 유공자 문제를 왜 광주시장이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훈처에서 해서 보훈처 요새 장관 누구죠? 박 누구더라? 저 부산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해야죠. 요새 보훈처도 이제 장관으로 아마 올릴 겁니다. 그래서 보훈처가 이 문제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만원 박사의 이 2년 선고는 한국 정치사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그런 얘기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태블릿 PC와 광주 문제,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역사적 평가에서 절대로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뭐 연금 개혁, 뭐 선거 지방자치 문제 뭐 그런 몇 개 얘기했죠. 경제 개혁 이런 문제를 했지만 그건 중요한 국내 정책에 관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자면 광주 사태 그리고 태블릿 PC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를 하면 윤석열은 상당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조사위원회를 만들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런 것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협조하지 않으려고 난리 법석을 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은 확고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니 그렇게 자랑할 만한 유공자 명단을 왜 발표를 못하는 겁니까? 예? 왜 발표를?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발표해야죠. 그래서 발표하는 대국민 운동을 벌이기 전에 그동안 발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서는 익명으로서 자퇴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혜롭게 제2의 광주 5.18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청컨대 우리 국민의 화해와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무리한 말씀 드렸습니까? 저는 김만원 박사의 구속에 나이도 뭐 80도 넘은 사람인데 저도 요새 재판받고 내일 모레 또 선고 하나 받을 거 있습니다만 제 재판이야 뭐 집시법 위반이니까 뭐 큰 형량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무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뭐 무슨 벌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김만원이가 2년 동안이나 까막소를 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징역형을 형고하고도 검찰이 그걸 집행하지 않는 케이스가 한두 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뭐 일단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뭐 가석방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것이 그냥 묻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편의를 봐주는 거고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광주 사건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합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를 좀 판별합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만 던져놓고 화두만 던져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조치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엉뚱하게 하고 해봤자 하면 윤석열이가 무슨 소리를 해든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경제 개발도 좋고 정치 개혁도 좋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광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사건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단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후에 제 고향에를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광주 사건에 대한 많은 증언을 들었어요. 아주 많은 증언을 들었어요. 그 제 동생 중에 또 광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 공무원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그건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고 또 광주 사건 유공자들의 그 유족들이 뭐 취직이나 입시나 이런 데서 상당한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이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다 이런 느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화해와 평등의 입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광주 문제를 과감하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김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만들므로써 이 나라의 진정한 국민적 통합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요새 주장하는 국가 개조의 그 작업은 광주 사태 해결도 그 출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김만원 씨 감옥소에 가더라도 고생을 좀 하겠지만 그래도 귀하가 이 역사에 몸으로 저항하면서 하나의 중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은 지박다 당신이 이 역사에 하나의 공헌을 한 거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부디 건강 잘 돌보시면서
나는 뭐 지금도 현재도 얘기한 것처럼 지관훈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많은 그 뭐 제1광수, 제2광수, 제3광수 그것까지 아직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차근차근 그걸 보면 진실이 가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관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쓸데없이 남한테 악담하지 말고 그리고 뭐 저주에 그런 거 부리지 말고 그리고 뭐 옛날 보니까 뭐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 몇 사람 가서 이 사람 같이 데모했어요 뭐 어쩌고 했다 하보면 유공자 들어갔다는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주와 전남 그리고 5.18을 존경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우선 개회사 삼아서 이만큼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